자, 346번. 346번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자, 346번. A true friend. 진정한 친구라면 rejoice. 즐기게 될 거야. 자신의 친구가 성공한 것을 즐기게 될 것이고 sorrow in his defeat. 그가 패배한 거에 대해서 서러워. 슬퍼할 거란 얘기야. as though에다 동그라미 치고 자 뭐라고 했어? as if, as though, even if, even though. 마치 they were. 그 성공과 실패가 were his own. 자기 자신의 성공과 실패인 것처럼 자 슬퍼할 거란 얘기지. 우리 앞에서도 비슷한 얘기 나왔잖아. 진정한 친구라면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궁핍할 때 뭔가를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성공하고 기쁨을 나눌 때도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자 347번. There is something in her life. 그녀의 삶과 her thought. 그녀의 생각 속에는 뭔가가 있어. 자, of which 왜 쓴 거야? I know of가 생략된 거지. 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as little as 뒤에 있는 as if에다 동그라미 쳐. 마치 뭐뭐처럼 그가 나에겐 완전한 스트레인저, 낯선 사람인 것처럼 자, 그녀가 나에겐 완전한 낯선 사람인 것처럼 자, 뭐를? 내가 그녀의 생각에 대해서, 그녀의 삶에 대해서 자, as little as가 little이 나왔으니까 little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거의 알지 못하는 그녀의 삶과 그녀의 생각에는 그 뭔가가 있다는 얘기지. 이것도 별표 2개 정도 쳐놔. 이것도 별표 2개 정도 쳐놔. 자, 다시 한번 봐. 다시 한번 347번. 오늘 347번까지 할 거야. 그녀의 인생과 그녀의 생각에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I know as little. 거의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했지. little를 썼으니까 뭐처럼. 그녀가 마치 나에게는 전혀 다른 stranger. 낯선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그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는 그녀의 삶과 생각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가정법. 우리 어떤 얘기했어? 내 마음속에 상상 속에 존재하는 시간과 의식의 흐름. 이런 판단을 할 때 현재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어?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조건절에서 주어 동사 다음에 과거 나오고 주절에 누구 나와? would, could, might. 소리만 따래. would, could, might. would, could, might.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would, could, might가 주어졌을 때 우린 이것을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를 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의 경우에는 조건절에 had pp 나오고 주절에는 w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pp가 주어지는 거지. 이거는 과거 사실을 반대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노래 불렀던 거 뭐 있어? 자, if we were not for you, what is not for you, without you. 이런 거. 자, 영어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할 때, 자, if절이 생략되었을 때 도치구조 만든다는 거 챙겨두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348번부터는 자, 봐봐. 우리가 그거 말고 가정법 과거 있고 과거 완료 있고 혼합 가정법이란 말 처음에는 이런 용어가 싫은 거야. 나도 영어 공부해봐서 알아. 그냥 따라해.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의 반대. 혼합 가정법. 과거 이전에 일어난 일이, 대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한쪽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다른 쪽은 주절을 써.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지. 꼭 조건적 주절 관계만은 아니야.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우리 가정법 미래라는 게 또 있다라고 했지. 월투, 억지, 슈드, 혹시. 그런데 사실 수능형 문법 문제에서 문법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의미의 적절성을 기본적으로 중시하는 수능형 어법 문법 문제 내신에서 제일 중시하는 가정법 계열의 문법은 이른바 우리가 가정법 현재라고 해. 가정법 현재라는 것은 뭐냐면 가정법 현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자, 일단 따라해봐. 먼저 명령, 요구, 주장, 제한, 소망. 따라해봐. 명령, 요구, 주장, 제한, 소망. 한 번 더. 명령, 요구, 주장, 제한, 소망. 자, 명령이나 요구나 주장이나 제안이나 우리가 소망 같은 어떤 동사, 처음엔 주로 이제 동사야. 동사가 나왔을 때 그 뒤에 이제 목적으로 대절이 나와. 근데 대절 내부에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느낌이 있을 때 should를 쓰거나 동사 원형이 와. 이렇게 should를 쓰는 영어는 영국식이고 동사 원형만 쓰는 건 미국식이야. 옛날에 이런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를 구별하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은 이 should가 생략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설명이 아니야. should를 권장하는 건 영국식 영어고 동사 원형을 쓰는 건 미국식 영어야. 자, 봐봐.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느낌이 대절 이하에 전달되어질 때 명령, 요구, 주장, 제한, 소망. 뭐라고 했어? 자, 뭐라고 했어? 명령, 요구, 주장, 제한, 소망. 명령이나 요구나 주장이나 제한, 소망 동사 다음에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느낌이 있을 때 should를 쓰거나 동사 원형을 쓰는
이 문법을 가정법 현재라고 하는데 왜? 자, 가정법은 현실이라고 했어? 상상이라고 했어? 상상이라고 했지.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느낌은 우리가 환경을 마땅히 보호해야만 한다는 얘기는 현재 환경이 보호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은 거야? 그렇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대조사례 기법이지.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명령, 요구, 주장, 제한, 소망, 동사 다음에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느낌의 should를 쓰거나 동사 원형을 쓰는 규칙이 굉장히 강력한 문법이었고 사실 내가 대학 시절에 토플을 공부할 때만 해도 토플 문법 문제가 그 당시 40문제 나왔어요. 지금은 안 나오지만 근데 이 40문제 중에 3, 4개가 요거였어. 토플은 문제은행식 방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법은 계속 시험지가 바뀌어도 계속 나와. 수능은 문법 문항량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냈던 문법 문제를 올해 꼭 낸다는 보장이 없는 반면에 토플이나 탭스나 토익은 예전에 토플이지. 그리고 요즘 토익 계열의 문제집에서도 무조건 나와.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라는 거지. 자, 근데 문제는 수능이 이 규칙을 낸 게 아니야. 그래서 수능이 무서운 놈이라는 거야. 종종 어저께도 내가 댓글 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애들이 착각해. 탭스나 토익이나 토플 공부를 하면 그게 더 고급 영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문제는 수능의 최상위권 문제는 이미 토플, 탭스, 토익의 수준을 뛰어넘었어. 최상위권 문제는. 물론 그 경향이 자 계속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는 다른 그 판단 요인이 있어. 대학에서 농구수를 보기 시작할 거냐 아니면 EBS 교재가 어느 정도 난이도에서 전진 배치되느냐 뭐 그런 변수들은 두고 봐야지. 미리 섣불리게 예단할 수 없고 다만 기출문제만 갖고도 그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지. 자, 근데 수능이 왜 그렇게 시험 문제를 냈느냐. 봐봐. 여기 봐. She insisted. insist 무슨 뜻이야? 주장하다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놈이 얘야. 아예 문법으로 공식화시켜도 좋아. 그녀는 주장을 했어. 자, 그 다음에 he 다음에 should를 쓰는 것은 영국식 영어라고 했으니까 오늘날 우리는 강대국인 미국 영어를 따라가야 돼. 자, 옛날에 영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옛날에 영어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명령, 요구, 주장, 제한, 소망, 동사 다음에 무조건 동사 원형이나 should 쓰는 얘만 맞다라고 했어. 근데 수능이 이 허를 찌른 거야. 암기하고 외우는 문법 뭐 2-3달 듣고 문법 몇 번씩 돌리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허를 찔러버린 거야. 요즘 최근 수능 영어는 문법은 함정을 잘 안 내지만 독해 쪽은 내용 일치나 글의 목적 묻는 문제, 대명사 지칭 추론 문제 같은 경우도 일부러 허를 찌르는 함정을 내. 2011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보면 대명사 지칭 추론 문제에서 거의 1번 정답 1번이었나 2번이었나 1번 정답이 없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1번 내버려. 거의 정답 없는 놈을 내버려.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문제에서조차도 오답률이 높아지는 형상을 기록한다고. 문장의 적절한 위치.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EBS 촬영하면서. 1번과 5번이 나오면 애들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이번에 1번 냈어. 이게 수능이야. 왜?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EBS 교재에서 시험 문제를 내다 보니까 애들이 EBS 교재를 달달 외울 것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야. 왜? 영어 암기 과목 아니거든. 자, 그때도 이제 97년도 수능에서도 1997년이다. 그때도 이걸 낸 거야. 표준적으로는 얘만 맞지. 봐봐. 그녀는 주장을 했어. 이때 그녀가 뭐 박근혜 여사가 될 수도 있고, 이 희는 너희들의 상상에 맡길 수 있어. 박근혜 여사는 주장을 했어요. 주장했다는 거지. 그만둬야죠. 그 자리를 그만두세요. 그만둬야만 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만둔 거야, 그만두지 않은 거야. 그만두지 않은 거지만 마음이 과거로 가는 건 아니지. 자, 봐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로 행복했던 순간으로 가지만 얘는 그런 느낌은 좀 아니지. 지금 어떤 지위를 지키고 있지만 그 지위를 물러나야만 한다는 거지. 물러나야만 하는 거지. 물러나야만 하는 것은 과거로 가는 건 아니야, 마음이. 그러니까 우린 이걸 가정법 현재라고 해. 근데 문제는 자, 윌이 뭐라고 했어? 우드가 뭐라고 했어? 제일 첫 번째 배운 게 윌의 과거형이야. 여기 과거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과거를 맞춰준 거야. 과거 얘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문법적으로 시제일치 원칙이라고 해. 그러면 그만두겠죠. 그녀가 주장한 내용이 뭐야? 그 사람이 사람이라면, 근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사람이라면 그만두겠죠. 얘는 예상이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말이지. 반면에 자, 얘 지금 여기 뭐 썼어? had 플러스 pp니까 과거 완료 썼지? 과거 완료는 그 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지. 그만뒀다니까요. 자, 박근혜 여사의 새 말을 한번 들어보자고. 사람이라면 그만둬야죠. 그만둘 거예요. 그만뒀다니까요. 세 가지 말이 다 가능하지. 요거를 갖고 시험 문제 낸 거야. 97년도에 한번 봐봐. 교통사고가 어떤 일어난 거야.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의 목격자들은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이 세 개 중에 누가 돼야 돼? 나야만 한다야? 다 죽여버려? 우두야? 날까?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날 거예요. 저 사람 죽어요. 예언자야, 지가? 얘는 낫다지? 이걸 시험 문제로 낸 거야. 자, 그럼 봐봐. 자, 명령, 요구, 주장, 제한, 소망, 동사 다음에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당위적 판단 또는 이상과 현실의 대조가 느껴질 때는 should나 동사 원형을 쓰고 우리는 요 경우에만 명령, 요구, 주장, 소망, 동사, 명령, 요구, 주장, 제한, 소망, 동사 요 경우에만 우리는 얘를 가정법 현재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얘는 어떤 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거고 얘는 실제 일어난 사건에 주목을 하는 거지. 이런 차이점의 터울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 그치? 그러면 자 348번 들어가 봐. 일단 subject, 형광펜칠에 subject은 일단 두 가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조심해야 돼. 첫 번째가 뭐야? 제한하다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단어를 외울 때도 subject 제한하다는 뜻을 먼저 외우지만 그것은 문법 중심의 한국 영어 교육 때문에 그래. 중학교 1, 2학년 때 이거 가르치고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뭐 가르치고 이런 표준화된 교과서 지침 때문에 그래. 사실 실전 독해에서는 subject은 따라해본다. 시사, 암시, 의미하다. 뭐라고 했어? 시사, 암시, 의미하다. 한 번 더. 시사, 암시, 의미하다라는 뜻으로 훨씬 더 많이 나와. 그는 subject. 자, 봐봐. subject을 했는데 we make our view. 우리가 우리의 견해를 왠지 모르게 make에다 물결무늬 밑줄 치고 싶어. 그 다음에 known에 물결무늬 밑줄 치면 사역,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원형부정사 나온다는 것은 누구만? 투부정사만 금지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우리가 오형식 구조에서 배웠던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known이라는 과거 분사가 온 거지. 그러면 과거 분사 앞에 있는 놈 우리 뭐라고 했어? 은는 이가야 을르레게야. 을르레게지. 우리는 우리의 견해를이지. 내가 견해를이라고 했지. 알려야만 한다라고 했어. 바이에다 동그라미 치고 바이 ing 뭐뭐 함으로써 수단 방법이지. 자, 핸드아웃은 자 여기 봐봐. 핸드아웃 손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 얘가 디스트리뷰트야. 트리뷰트가 손이라고 했잖아. 컨트리뷰트 손에 손 모아서 기부, 기여, 기고하다. 디스트리뷰트 분배, 배포하다. 어트리뷰트 A to B, A를 B 탓으로 돌리다. 그러면 리플렉. 자, 우리는 자, to the people in the street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팜플렛을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견해를 알려야만 할 것을 이때는 제한하는 거지. 견해를 알려야만 한다는 거지.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고 현재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348번 같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해? 348번 위에다 적어. 가정법 현재. 다시 한번 따라해본다. 명령, 요구, 주장, 제한, 소망. 다시 한번 명령, 요구, 주장, 제한, 소망. 얘가 낮은 수준에서는 주로 동사로 나오지만 고2, 고3 수준만 돼도 형용사나 명사로 대절 이하에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느낌이 들어갈 때 should나 동사 원형 오는 규칙도 지켜져. 349번 들어가. 자, 349번 들어가면 역시 여기 동사 누구야? demand인데. demand? 이때 수요야 요구하다야. 동사니까 요구하다지. the very nature. 이때 very는 형용사가 돼서 nature를 강조하는 거야. debilitary. 자, 이거 우리 한번 한전 얘기했지. 봐봐. English 하면 영어도 있지만 영국인도 되지. Korean. 한국어라는 뜻도 있고 한국인이라는 뜻도 있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야? 영국인들이지. 영국인들의 바로 그 성격, 그러한 특징이 demand, 요구하고 있다고 했어. they 다음에 be made에다 be made. 원형이지. be made, 원형이지. 자, 여기 한번 본다. 자, 우리 이거 했어 안 했어? make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나오면 자, make랑 똑같은 친구 한번 노래 불러봐. false compare impel oblige. false compare impel oblige. 자, false가 있고 compare이 있고 impel이 있고 oblige가 있어. 얘네들은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지. 목적으로 하여금 뭐뭐 하는 것을 강요하다지. 근데 우리 어떤 얘기했어? 수동태가 되면 be forced to. 요때 요 해석 우리 어떻게 잡아간다고 했지? 강요받는 거지. 목적어가 강요를 받는 거지. 그러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런 구조가 되니까 목적어 다음에 be made 나오고 그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강요받는 거지. 자, 봐봐. 사역동사, 목적어, 원형, 부정사 구조인데 수동태가 되면 동사와 동사 사이에 충돌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 투가 부활을 해요. 투부정사 투가 부활을 해요.
원형 부정사가 투부정사로 바뀌어. 이거 자 수능형 문법에서도 한번 문제를 낸 거고 문법에서 낸 문제고 이게 수능인지 평가원인지 꼭 헷갈려. 왜냐면 평가원 시험 문제가 6월, 9월 보는 평가원 시험 문제가 어떤 경우는 수능 문법 문제보다 훨씬 더 좋은 경우도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항상 이 두 개가 공존을 해요. 응? 근데 이거 중요 문법이고 내신에서도 좋아하는 문법이야. 꼭 기억을 해둬. 자, 그럼 봐봐. 영국인들의 바로 그러한 성격이, 이때 네이처는 성격 본질이, 자,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의무적으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플레이 팀 게임, 팀 경기를 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지. 뭐 하기 위해서? 인어를 놔두지? 낫에 동그라미 치는 거 잊지 말고, 자, 밸류에다 물결무늬 밑줄 쳐. 밸류에다 물결무늬 밑줄 쳐. 이거 중요한 거야. 봐봐. 우리는, 자, 단어의 품사라는 것은 문장에서 그 단어가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했어. 그래서 단어의 품사적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해석이 완전히 꼬려워요. 우리 맨날 밸류를 가치란 뜻으로 명사로 외워도 소용없는 거야.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스쿨이란 단어가 학교란 뜻으로 맨날 외웠다가 2010학년도 수능이지? 2010학년도 수능에 스쿨이 동사로 나왔다고 했잖아. 그때는 뭐라고 했어? 물고기가 물이지어 떼지어 다닌다라고 했지? 가장 기본적인 놈, 가장 중요한 놈 중에 하나가 얘야. 동사로서 밸류가 뭐야? 가치 있다 생각하지 마. 가치 있다는 be worth야. be worth야. 또는 동사로 pay를 써. 뭐뭐 하는 건 가치 있다, 의미 있다. 밸류는 동사로서 중시하다, 귀중히 여기다야. 뭐라고 했어? 중시하다, 귀중히 여기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봐. valuabl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valuable. 얘는 형용사로는 귀중한이지만 듣기 같은 데서는 명사로도 많이 나와. valuable. 얘가 뭐야? 귀중품이야. 귀중품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evaluate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얘가 동사로 뭐야? evaluate? 평가하다, 측정하다야. 이때는 명사적 밸류의 가치 뜻이 있는 거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외부에게 의뢰를 맡기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 그치? 또 하나 조심할 게 있어. invaluable이라는 단어가 있어. invaluable. 일반적으로 우리는 in이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부정적 느낌을 떠오르는데 이거는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치 있느냐. 자, 봐봐. 그러면 value. 중시하다, 귀중히 여기다. valuable. 귀중품. evaluate. 평가, 측정하다. invaluable. 엄청나게 중요한. 자, 그러면 영국인들의 바로 그러한 본성 특징이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팀 경기를 하게끔 만들어버렸는데 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individual too much. 개인의 역할을 너무나 많이 중시하는가 중시하지 않도록.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 영국인과 미국인들 중에 이 글의 전제 속에서는 공간상의 대조가 전제되어 있는 거야. 영국인과 미국인을 비교해봤을 때 누가 더 개인주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야. 미국인이 강하다는 얘기지. 근데 그것을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왜 그런 현상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겠지. 그것까지. 비교대조 플러스 원인 분석의 글이 뻗어나갈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자, 350번. 수거적 표현이고 이 수거적 표현은 사실 수능에서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야. 응? 하지만 내신에서는 필수 구문으로 꼭 들어가 있어. 자, 봐봐. What if? 뭐뭐 한다면 어쩌지? What if? 뭐뭐 한다면 어쩌지? 라는 생략 구문의 형식인데 should not be allowed, go to school. 자, 봐봐. allow는 또 누구 친구야? 사역동사 내 친구지. 사역동사 let은 수동태를 아예 못 써. 자, 우리 let은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 나올 때 우리 어떤 얘기했어? allow나 permit이 그 친구인데 얘네들은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온다라고 했지. 근데 문제는 let은 아예 수동태가 금지야. 그러면 let의 수동태는 뭐 투부정사 쓰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지. 기본적으로 누가 나오는 거야? let의 수동태는 목적어가 앞으로 나갔을 때 be allowed나 permit 같은 허락받다가 되겠지. 자, 내가 대학 가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면 입학 허락을 받지 못하면 어드미션이니까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되는 거야? 공부해야지. 자, 그 다음